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사임입니다. 지난해 남북의 썰, 임수경은 왜 평양에 갔나 편에 여러분께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이 남북관계에 격변을 일으켰던 사건을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명석 전 통일부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지난번 이제 10월 4일 날 이제 남북 통신선이 이제 복원이 됐죠. 네. 남북 관계가 여러 이제 뭐 변화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북한이 여전히 이제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제 확고한 카드가 있습니다. 핵이겠죠. 뭐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가 좀 다루기는 했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정도 됐는데 10월 9일이 이제 북한이 2006년에 최초로 이제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해서 핵을 개발했고 그리고 어떻게 핵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걸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입니다.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북한이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핵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북한이 언제부터 이렇게 핵에 목을 매게 된 건가요? 이제 6.25 전쟁 직후부터 자체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일종의 이제 한미 동맹에 따라서 이제 미군의 군사력까지 들어오니까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으로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응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수단이 바로 이제 핵무기 개발이 됐던 거죠. 그러면 북한 핵 개발의 좀 역사를 좀 처음부터 좀 짚어볼까요? 63년 정도에 소위 영구형 원자로를 이제 소련 지원하에 이제 지원을 이제 건설이 되는 거죠. 네. IAEA가 이제 북한의 핵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이제 사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 사단이 발생을 해요. 핵 활동을 함에 따라서 핵물질로 쓸 수 있는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 북한이 신고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IAEA가 추정한 내용이 다르다라는 불일치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NPT 체제에 의해서 탈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핵무기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됐나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지죠. 남북 간에 그 당시에 보면 특사 교환을 위한 접촉이 있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이제 서울 불바다 발언.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 저도 그때 막 우리 학교 이제 못 다닌다 그러고 막 그때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그때 해결이 됐었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북한의 핵을 이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영변의 핵 시설을 폭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카터 대통령이 이제 방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김일성 당시 주석하고 만나서 회담을 하고 1차 첫 번째 위기가 이제 좀 이렇게 완전히 파국으로 가다가 이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마련된 거죠. 예.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이런 평화적인 분위기가 유지가 되나요? 94년 10월에 소위 미북 간의 제네바 합의를 이룹니다. 그 제네바 합의는 뭐냐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그리고 또 남북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남북 간의 대화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소위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고 북한과 정치, 경제 관계를 정상화한다. 그런 내용의 이제 제네바 합의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좀 평화적으로 진행이 됐었나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경수로 건설이 자꾸 이제 지연이 되는 거예요. 북한이 여전히 보니까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북한이 제대로 비핵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데 뭘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제네바 합의 이용과 관련된 뭐 일단 예산 지출을 이제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지부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이게 뭐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무기 개발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걸 90년대 후반에 북한에 전수를 합니다. 이제 2000년 이후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미국에서 정권이 바뀝니다. 이제 부시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부시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ABC, Anything but Clinton 해가지고 기존의 북한과의 합의사항은 모든 것은 소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새롭게 등장한 부시 정부가 그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94년 미국 제네바 합의의 파기다라는 쪽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그래 그렇다.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네바 합의가 파기가 되고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북한의 핵 문제가 또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뭐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어땠었나요? 남북한, 그다음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포함된 6자 회담을 통해서 이제 북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고 9.19 합의를 이룹니다. 그거는 이제 내용 자체는 이제 94년 제네바 합의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9.19 공동선언을 합의한 날 BDA라고 마카오에 있는 북한 계좌를 미국이 동결을 시켜버려요. 불법 자금 세탁, 돈 세탁 혐의로. 9.19 합의 자체가 처음부터 이게 삐끗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럼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한 핵실험이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6년 10월 9일 날 이제 풍계리에서 북한이 이제 1차 핵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하여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노무현 이제 정부 때 BDA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어렵사리 이제 2.13 합의라고 해서 9.19 공동선언에 이제 복원 체제로 이제 가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좀 원칙 있고 강단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2009년에 2차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2013년에 3차 핵실험 그리고 또 이제 2016년에 4차, 5차 그다음에 2017년에 이제 6차 핵실험을 합니다.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네, 북한 핵을 둘러싸고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또 북한이 한때 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발을 하면서 좀 비핵화가 추진되는 듯 했지만 결국은 지금 영변 핵시설이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북한이 왜 이렇게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차관님? 이제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강력한 힘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을 했고 그래서 이걸 놓지 못한 이유는 국제사회가 여전히 이제 북한에 대한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반도 평화와 또 통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결국은 이 비핵화로 가야 할 텐데 참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접근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결국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소위 핵시설 같은 경우는 뭐 여하튼 뭐 어떤 이유서라든지 은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런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핵무기 문제, 핵 개발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이 되기 어려운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남북의 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청 소감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2주 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